돌아가는 시민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토요일 오후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을 느끼면서 행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선관위가 공정과 투명과 무결성이 없는 범죄 조직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이게 책임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이것은 입장과가 거짓말입니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2024년 80%, 오늘도 부정적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4.1 총선과 2014년 4.1 총선 모두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권은 빼앗겼고 강퇴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유는 모두 빼앗깁니다.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은 모두 빼앗겼고 강탈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모두 조작하고 하물며 선관위의 직원들조차도 불법으로 처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선거가 모두 부정선거고 불법이고 여러분들의 주권은 빼앗겼고 여러분의 주권은 강탈당했다는 이 현실과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재정원 유통연도 대한민국의 산업계, 과학기술계가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체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 서비스 우주체계가 모두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필수 우주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수 우주체계, 산부인과, 소아과, 공부인과, 국민 여러분, 의사가 필수 우주체계에 의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의사는 타고났습니다. 의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필수 우주체계인 산부인과와 공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에 의사가 없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 수가가 낮습니다. 또 한 가지 급여가 작습니다. 그러면 필수 의료체계에 의사가 넘치게 하려면 첫 번째 사법 리스크를 테이크해주고, 두 번째 수가를 올려주고, 그리고 세 번째 급여를 올려주면 필수 의료체계에 많은 의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쉬운 이런 필수 의료체계 의사들을 모이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모두 망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대한민국 파괴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파괴요. 산업계 파괴입니다. 국민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계 산업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대로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카이스트, 서울대, 과학기술계에 있던 많은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의대로 몰리게 되면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기능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류가 기업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이 사회의 가장 큰 기능, 그 선기능을 하는 부류입니다. 기업이 기업을 포함해서 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에서 떠나는 퍼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동작동 동의사실과 대전 포츠문에 누워있는 모든 영웅의 피와 땀으로 생명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주권이 빼앗기는 이 현실을 눈을 똑똑히 뜨고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권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유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강탈된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눈은 똑똑히 목도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면 뉴스가 나오고 출근길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정상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혼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불법 국회고 부정선거로 구성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부인권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6.25 때 김일성 남침을 막고 공산 괴뢰를 참으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유가 공짜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정치가
주민들의 인생 아니고 행입니다. 아이를 지키고 수고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점심에 다시 먹고 나를 하고 그리고 취소하라! 문재인이 사인했다! 너희들 국민들 모두 탄자로 모두 건강으로 그다음에 모두 국민선으로 여기에 국민수령을 꿀떡으로 생각한다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잘하시고 5.18 이호의원 행복하고 잘하십시오. 민노총 선거를 위한 선거도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milli원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milli원 행동은 우리편 구성에서 대한민국 적화의 대회까지 일상과 함께하는 님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입니다. 5.18 선동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 그게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체제, 이러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선 되겠습니까? 민노총이 바로 애국가를 대신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재명,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국내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5.18 망월동 매주에서 함께 부르는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여기서 임은 김일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5.18 바로 무기고를 털어서 그 무기고를 갖고 광주교도소를 공격하고, 그리고 많은 국군과 경찰과 시민을 죽이고 방송국에 방어를 한 것이 5.18 정신이라고 한답니다. 이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체제를 따르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공산체제를 따르는 이러한 세력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함께할 수 없죠.
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바로 자유민체제를 따르고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체제 속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은 자,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고 현재 오늘의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애국가를 부리지 않고 적파의 결례까지 김일성을 따르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바로 5.18 선동영화, 바로 적파의 결례까지 김일성을 따르려는 5.18 선동영화의 주제곡, 이 주제곡이 주제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 바로 이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임을 위한 교양시는 시나리오를 황소경과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유튜브가 시나리오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을 담은 주제곡의 주제곡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는 황소경 그리고 김종민이가 작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반대하는 세력에서 할빨리 해산되고 해산되고 대한민국에서 몰아낼 대상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반사인민 세력입니다. 이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통합을 부르습니다. 이들은 반대하는 적파의 그날까지 기획적을 따르는 이런 한국을 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노총 해체하자! 민노총 해체하자! 민노총 해체하자! 민노총 해체하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현실적으로 적파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는 5.18 선동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에 기념합니다. 마찬가지로 5.18 선동영화, 북한이 만드는 5.18 선동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 임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 임을 위한 행진곡, 바로 이것은 반대한민국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해체해야 됩니다. 민노총은 하루빨리 북한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태극기를 들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민노총 해체하라!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들지 않는 민노총 해체하라! 해체하라!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도 들지 않는, 그리고 적파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노총 해체!
해체하라! 해체하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문희원 행진곡은 적화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는 5.18 선동영화, 김일성 지시에서 만든 5.18 선동영화 이문희원 교양시의 주제곡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바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과학 산업계를 또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붕괴시키면서 국가를 파괴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은 하루빨리 의대 정원 2,000명 정책을 철회하고 의사랑 의사단체와 대화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필수 의료체계에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체계에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체계에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의료 수가가 낮고 그리고 급여가 낮기 때문에 필수 의료체계에 의사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바로 이 필수 의료체계에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시고 그리고 의료 수가를 올려주고 급여를 올려주면 필수 의료체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지원 정책, 이것은 국가 파괴, 과학기술계 파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체계 파괴의 목적입니다. 필수 의료체계에 의사가 없다고 한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에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의사가 남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체계에 의사가 없는 것은 첫 번째, 형사 문제, 민사 문제,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 멱살 잡히고, 두 번째, 의료 수가가 낮습니다. 세 번째,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사들이 피부 미용과 쪽으로 몰리고 필수 의료체계 의사들이 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체계에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의료 수가를 올려주고 그리고 급여를 올려주면 많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체계에 줄 서서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폄하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기업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목적을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이래저래 상정을 제거하고 의사 단체와 합의를 하면서 세계에 이루스를 올려주고 기술을 올려주고 항상 민사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용산 윤석열 정부에다가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따지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모든 피해는 여러분들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상모병원, 현대 아산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현재 히드백 치료 받으려면 의사와 상담을 하려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잘 살아봐야 10년을 살겠습니까? 20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주 주구창창 아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